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 이른바 배드파더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신상 공개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법적 제재 부족으로 이런 신상 공개 사이트까지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이 사건과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새해 복 많이 늦었지만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요즘은 지진 소송 때문에 좀 바빠서 네.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정보 한때 배드파더스 사이트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런 사이트가 이슈였잖아요. 네. 이게 근데 결국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나 보네요. 네, 이 사이트를 운영한 구본창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2018년 7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 지금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이트명이 바뀌었는데 네.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셨어요. 이 사이트는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이 없다면 그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 덕분에 1,500건이 넘는 양육비 이행도 이끌어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신상 공개가 되었던 몇 명이 네. 이제 본인이 이 사이트로 인해서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이 구본장 씨를 직접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로는 이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1심 재판부는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신상 공개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이런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라는 판시를 통해서 무죄를 1심에서는 선고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심 법원에서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 이런 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네.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게 그럼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죠. 명예훼손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이트를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이라고 보면서 네.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문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그 형 면에서 이 사이트 운영으로 구 씨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또 이런 사이트 운영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네. 그런 면에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벌금 100만 원만 선고하고 이것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3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여전히 공익적인 참작 요소를 크게 본 것 같아요. 네. 그 선고한 형 자체도 경미한 100만 원의 벌금형인데다가 여기에 대해서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라는 거는 네.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가 네. 그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아예 판결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 항소심이나 대법원 재판부도 이 배드파더스가 사회 여론 형성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공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이잖아요. 네. 개인이 사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만 하는 신상 공개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 이것만 봐도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양육비를 받는 게 여전히 음. 힘들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긴 네, 합니다.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이 음. 30% 정도에 머무른다는 결과도 있고, 네. 실제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이혼 후에나 뭐 여러 가지 음. 이유로 이혼 후에도 양육비 받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이트가 등장을 음. 해서 사적 제재를 하려는 시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음. 또 양육비 이행 강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네. 양육비는 일반적인 금전채무랑 다르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게 법적 제도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제 해결하실 필요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런 방법조차도 시도해 보지 않고 양육비를 못 음.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방법을 알아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받을 수 음,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점들은 정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양육비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 비양육자, 양육비 의무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되게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기적인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네.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음. 양육비를 공제해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아빠가 양육비 의무자면은 아빠 회사에서 바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한테 양육비를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그럼 말씀하신 음, 대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를 그렇죠. 다닐 때만 네, 가능한 그런 거예요? 경우는 가능한 아. 제도. 네. 그러니까 아빠의 월급에서 바로 받아버리는 거니까 이제 네.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지만 이제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 네.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담보를 걸어 놓으라고 하는 거죠. 네. 담보 제공 명령을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라고 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이용되고 있는 이행명령 제도가 있어요. 네. 이행명령 제도는 이제 그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거든요. 네. 이 제도는 이 명령은 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의 전제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이 떨어지고 이 명령조차 위반해 버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고 네. 일정한 경우에는 구금하는 아. 감치를 명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음. 네, 이런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 내는 1,000만 원은 그 금액 양육비와 별도로 내는 그렇죠. 과태료인 거죠? 과태료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기도 하고 출국 금지를 시키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치가 떨어졌는데도 네. 감치해서 구금이 됐는데도 양육비를 안 준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의 정지 신청까지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네. 출국 금지 신청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출국 금지까지 돼버리는 거고, 네. 그리고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형사 고소를 해서 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여성가족부 자체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도 공개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다만 지금은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랑 다르게 이름과 나이, 직업, 직장명까지 근데 직장명도 일부 도로명 주소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네. 나오지 않고요. 네. 그래서 약간은 그 전보다는 신상 공개 범위가 줄어들기는 해서 이제 배드파더스 운영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네. 지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냥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 네. 이런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들의 지금 현실적 한계와 또 개선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도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마련된 제도들도 한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신상 공개 이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네. 별로 이렇게 압박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생계전선에 내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뭐 감시든지 이행 강제라든지 운전면허 뭐 정지 신청 이런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 전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데 기본 3, 4년이 걸린다는,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네. 그런 조사도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네. 바로 양육비 지급이 안 되면 바로 이런 절차를 이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방법들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형사처벌도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받아내서 고소를 했는데도 최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최대가 1년의 징역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육비 지급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위해서는 형 처벌도 좀 형 수위도 높여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또 실효성 있는 그런 또 정책들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드 파더스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양육비 이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사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